다음 3강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길을 갈 때 그 길을 선택하는 동기가 있고 이것이 이제 기획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요구되고 이것이 실천이며, 세 번째로 앞의 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서 이 길을 밝게 보이는 희망이 나타났을 때 꼭 붙잡는 경영으로 진보의 목적을 두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 삶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정립된 내용을 보면, 삶이란 정답 없는 심오한 의문과 끊임없이 조우하는 일이다. 삶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다에 대한 인생 삶의 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의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미래로 나가게 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기에 정하여진 격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글의 뼈대가 되고 골격과 줄거리가 되는 생명의 원리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필자로서 이와 같이 이론 정립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에 의한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으로 좀 더 선진화되고 아름답게 차원 높고 수준이 높은 정점의 문화지향을 향해서 가야 할 필요가 꼭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없어서 상황에 대한 질서를 몰랐을 때의 판단이 서로 다르고 따로따로 이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핵심을 더 알고 좀 더 지혜로운 의식으로 실천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은 도간에 물을 저장해 두고 저장해 둔 물을 퍼내어 사용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는 끝없이 샘솟는 물이 되어야 함과 같이 아무리 사용을 해도 끝이 없는 아이디어의 새로움으로 뜻을 펼침에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가장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존엄한 것이기에 간단하게 단순히 하나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유기체란 수많은 물체 생명들의 집합체로서 서로 질서에 의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기적 생명을 이루고 있기에 이 세계는 개별적 개체 생명체 존재들의 집합체인 유기체 질서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에 의하면 옳은 것, 긍정적으로 옳은 길로 가는 것부터가 철학의 시작이요 유기체 생명의 질서대로 가는
출발이 되며 우리 삶의 길은 큰 흐름이 운명처럼 흘러내리고 있음이 하나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힘없는 연마로서 할 수 있는 갈고 닦음의 노력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이며 우리 삶의 목적, 목표, 비전, 꿈, 희망인 미래 지향점을 향해서 끝없이 가고 있는 바, 이 모든 요소들은 일체와 조화를 다음 4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은 끝없는 관계의 연속, 즉 타자와의 관계의 연속 속에서 적극적인 유기체 질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인생은 크게는 우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주와의 관계를 맺으며 우주 생태 질서 조건들과의, 즉 자연 관계로부터 국가들 간의 관계에 의한 세계 정세 흐름들과의 관계, 문화, 철학, 사상, 이념들, 수많은 조각들과의 관계 등 국가 정치 흐름으로부터 나의 직장, 동료, 또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정, 가족, 친척, 부모, 형제, 작게는 나의 자신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다. 나의 인생이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펼쳐서 이루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사랑과 감사, 배려와 덕을 베풀면서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꿈 비전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요소들의 구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 자신은 물론 끝없는 노력과 연말을 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실천적인 부분이나 그 흐름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오직 후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현 체제의 비극적인 면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자유를 외치지만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탕탕 쏠 수 있는 자유들이 난무하고 있고, 집단에다 총을 발사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또한 다른 체제를 보면 해방 직후의 해방된 조국이 인민 중심의 낙원을 실현하기를 열망한 좌파 지식인들이 김일성 밑으로
모여들었으나 애초의 이상과 열정은 순수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인민이 굶어 죽는 오늘날의 동토공화국 북한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진단에 따르면 기존 모델은 종말을 맞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 다음 모델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대안을 기다리고 찾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잘 살게 되고 이루어 나가야 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순리의 법칙에 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국가와 의의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화합과 평화가 유지되는 인격적인 공동체 삶이 되어야 하며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운명처럼 흐르는 흐름에 대한 신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하고 착한 진실되고 정성 어린 기도와 같은 자세의 삶을 간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고요만 있으면 썩음과 같이 흐르면서 정화되고 깨끗한 생명의 물이 되듯이 우리의 삶 자체로 흐르는 유기체 질서 생명의 길도 이렇게 흐르면서 우리 자존심의 삶을 도와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 사고 사건 등으로 인해서와 뒤를 이은 촛불 집회 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권리 주장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조계에서만이 진주와 같은 기이한 보석이 생산이 되듯이 경제 최상주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흐름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귀한 이정표가 꼭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곧 철학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사상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발전을 거듭하여 최고의 가치로 정점에 이른다면 이것이 곧 의식 이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되도록 촉구해 나가야 되리라 본다. 단 하나의 미역기에서 100만 개의 씨앗이 있어서 순식간에 바다 전체를 미역으로 뒤덮이게 하듯이 진리란 그 누구도 부정하고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이게 되는 큰 생명력의 씨앗이 있기에 이 세상을 곧 유기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마력이 되리라 믿는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이 되고 있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자 지구를 생각해 보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로 나가면서 감사해야 될 축복의 나라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미국 전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먼저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일으킨 간디의 말에 의하면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해서 혼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으니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업으로 발전시켜 이루는 성취를 하셨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개구리 철학, 빈대 철학, 개미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다. 사람이 실천적으로 타고남과 후천적으로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남과 후천적인 연말을 통해서 갖춰지게 되는 신원서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첫째, 타고나는 인물을 비롯한 건강한 상태와 육체의 조건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말에 대한 언변수를 들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 서로 나누게 되는 대화 속에서 대화에서부터 넓게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연설에 이르기까지 말을 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으며 넷째는 얼마나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이기에 때문이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 성격을 분류해서 나눔을 보면 성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석가, 공자, 마호메트 등 경지에 이른 사람을 꼽고 있으며 그에 버금가는 사람을 사람은 아성, 맹자 등 시의 성취를 이룬 당나라 두보 시성, 사기로 중국 역사 줄기를 잡은 사마천은 사성학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현자, 현인, 밝은 빛을 현명, 그 인격을 현덕이라고 말한다. 영인은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을 말하며 영영 특출해서 돋보이는 사람, 영준, 영걸, 뛰어난 재주와 인격으로 일세를 호령하는 영웅, 능력 뛰어난 학생을 영재, 준이는 빼어난 인재 중걸, 외모가 그럴듯한 사람을 준수한 사람이라 한다. 호와 걸은 합쳐서 부르면 호걸인데 영웅을 앞에 붙이면 영웅호걸이 된다. 제의는 사람이 지닌 재주를 지닌 사람을 말하며 천재는 하늘이 준 재능을 지닌 자이며 남을 압도하는 머리의 수제자를 수제라 말하고 능력에 한정하는 말은 재능이라 한다. 기인은 타고난 그릇의 크기, 기량을 말하며 늦은 나이에 만들어진다는 대기만성을 말한다. 한비자는 중국 고대 법가인 천재사상가이고
인간을 욕망의 충족을 목표로 투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 규정함의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애국심으로 원한다면 봉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모두입니다. 개혁과 통합, 일과 창조의 희망적인 미래 지향점을 향해서 진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같이 가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약간의 강연회 등을 하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앞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사업으로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경제학, 기업경영학, 상술 등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했으나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역부족으로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적응이 되고 새로운 인생길이 저에게도 열리게 되면서 중고등학교를 좀 늦게 졸업하고 신학대학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의 협조로 서울대 철학과 대학부 4년과 대학원 2년 과정을 공부한 후 궁극적으로 남북 통일로 가야 하기에 통일과 관련된 특강 등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저의 환경과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우주적 생명의 요소는 첫째 공간과 둘째 시간과 생명이 살아가면서 존재할 수 있는 자연의 생태계 질서 조건이 될 것이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물을 리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은 물체로 되어 있으면서 우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같이 흐르고 있음과 같이 모든 생명은 공간 안에서 공간과 같이 하면서 시간과 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 생명도 형이상학도 우리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 안에서 우리 의식과 함께 관계를 이루면서 시간과 같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정신세계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될 수 있어야 하며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원리요 나의 정체성이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새로운 인생길 행로를 인도해 나가는 강연회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중심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람의 중심은 마음, 양심, 생각, 사상 내에서까지 영생으로 연결짓고 있는 영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제도 안에서 각자의 믿음과 진리 추구에 따라서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 양심, 생각, 사상 등은 이 세상의 깊이가 되는 철학 학문 등의 지식과 지혜로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능력이란 이기는 힘인데 이러한 힘을 끝없이 연마하여 잘 갈고 닦아나가며 외교적 관계 연합을 절묘한 리더십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그 흐름을 읽는 해안과 통찰력으로 판단력을 단계적으로 매듭지어 나갈 때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있어서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기에 국민들이 그 보호를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하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새로운 인생길 강연회란 세계관을 정립이 될 만한 근거 정립을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출발의 발걸음을 띄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새로운 진리가 새겨져서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 세상을 이루고 꽃 피우면서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주인다운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힘차게 힘을 갖는 정치인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6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려면 핵심적이고 가장 차원 높은 올바른 정신세계의 뿌리를 먼저 내려야 하고 이것은 가장 큰 진리로서 근거의 바탕이 굳건히 다져져야 합니다. 이 작업은 더 넓은 세계를 무대로 좋은 씨를 좋은 옥토밭에 뿌리는 일이며 좋은 열매의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끝없는 연마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기구 설립 및 힘있고 강한 국민이 되고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길은 건강한 생명문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인 바 영원히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가고 지켜나갈 미래 장래 국가 발전 진보를 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대들이 힘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 실천의 본이 되는 참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을 것이며 솔선수범을 행으로 보일 때 먼 훗날 부끄럽지 않을 자존심도 함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현대 그룹을 이룬 정주영 회장의 어록을 보면 이봐 해보기나 했어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안에는 일단 부딪혀 보자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강조함과 창조적 정신을 발휘하라는 성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깊은 속뜻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얘기로 정주영 회장은 나는 매일매일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기분의 설레임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도 말씀하셨다.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나는 돈이 한없이 있다고 보면 된다 라고도 대답하셨다. 정주행 회장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4학년 정도 다니시다가 혼자서 월남하여 자수성가하여 성공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개울에서 놀면서 개구리가 높은 곳으로 점프를 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한 뒤에 끝내는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끈기와 도전과 인내 등의 정신을 배웠고, 한 번은 평상 위에서 잠을 잘 때 빈대가 오르지 못하게 평상 다리에 물을 떠다 놨음에도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서 떨어지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에는 답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또 한 번은 개미들이 많이 뭉쳐서 큰 물체를 움직여서 옮기는 것을 보고는 협동과 단결 등의 교훈을 터득하여 훗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게 하여 다음 4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뭘까? 인생은 끝없는 관계의 연속, 즉 타자와의 관계의 연속 속에서 적극적인 유기체 질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인생은 크게는 우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주와의 관계를 맺으며 우주 생태 질서 조건들과의, 즉 자연 관계로부터 국가들 간의 관계에 의한 세계 정세 흐름들과의 관계, 문화, 철학, 사상, 이념들, 수많은 조각들과의 관계 등 국가 정치 흐름으로부터 나의 직장, 동료, 또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정, 가족, 친척, 부모, 형제, 작게는 나의 자신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서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다. 나의 인생이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펼쳐서 이루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사랑과 감사, 배려와 덕을 베풀면서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꿈 비전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요소들의 구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 자신은 물론 끝없는 노력과 연말을 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실천적인 부분이나 그 흐름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오직 후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현 체제의 비극적인 면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자유를 외치지만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탕탕 쏠 수 있는 자유들이 난무하고 있고 집단에다 총을 발사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또한 다른 체제를 보면 해방 직후의 해방된 조국이 인민 중심의 낙원을 실현하기를 열망한 좌파 지식인들이 김일성 밑으로 모여들었으나 애초의 이상과 열정은 순수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인민이 굶어 죽는 오늘날의 동토공화국 북한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진단에 따르면 기존 모델은 종말을 맞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 다음 모델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대안을 기다리고 찾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잘 살게 되고 그동안의 잘 안 보이던 불공정과 자유시장의 잔인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해결법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인과 정당 학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당은 표 계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다음 차선책으로서 공정사회로 갈 수 있는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다. 밑에서도 다 같이 노력하고 위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다. IS 테러 조직들을 보아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사망의 길로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유기체 질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자생존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이 글의 뜻은 올바르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환경에 맞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원리와 나의 정체성의 철학을 근거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이론과 방법과 길이 있다면 그 이론과 방법과 길로 가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제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이 세계는 하나의 우주에서 분류되어 나누어지다 보면 모래사장의 모래알 같은 작은 하나의 우리 개체인 개별적 존재들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작은 개별적 개체 존재들이 집합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의 커다란 우주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이 개별적 개체의 존재, 집합체들은 모두가 작게도 관계되고 크게도 관계되는 서로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또 이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상생의 공동체 구성원들이기에 큰 틀에서 모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동과 감화로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천사는 티없이 맑고 깨끗하나 진보 발전하지 못하고 사람은 잘못하면 부패할 수 있으나 진보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원리와 목표, 이념, 본질, 실체, 진리가 자기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근거로 한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와 육체와 같이 원만한 유기체 생명길로 흐르게 하면서 오랫동안 많이 쌓인 피로와 상처를 아픔과 같이 돌보는 방법으로 그동안 많이 지쳐있는 심신과 외롭고 돈이 없는 한숨을 깨끗이 씻어내고 자존심 차원에서 새로운 생명의 타자성 관계가 반드시 싹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5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모택동은 설득력으로 한 점의 불꽃이 전 광야를 다 불태운다 하고 외치면서 처음과 끝의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처지에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확신과 이념에는 아마도 5대 격차 문제와 같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 5대 격차는 무엇인가? 5대 격차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좋은 사회가 되는 길은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인데 1. 보수와 진보 간의 격차 2. 지역 간의 격차 3. 노사 간의 격차 4. 빈부 간의 격차 5. 세대 간의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이 격차 문제가 갈수록 더 양극화되고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서로 간의 이해와 사랑으로서 큰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면서 골고루 평화롭고 여유롭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을 잘 해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본다.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소홀하면서 적극적으로 힘써지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할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중앙에서부터 각 부분으로 나누어 가면서 구체적인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옳음과 긍정에 의한 요소의 구비와 일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순리 법칙에 의한 이행이 되어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삶, 살아있는 삶, 기도와 같은 삶으로 이어나가면서 성취와 성과의 열매 맺는 매듭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난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싶다.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이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의 가장 넓은 땅을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남긴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1.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2.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3.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4.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5.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6.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또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밤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7.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8. 나를 극복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후의 징기스칸이 남긴 말 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칠고 처량하고 황량한 모래사막의 길의 계속되는 슬픔 속에서도 생명의 물이 샘솟는 오아시스가 있듯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면서도 반드시 이 길을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육체 건강도 가장 기본이 첫째이고 잘 먹고 둘째 잘 배설하고 셋째 잠을 잘 자야 하듯이 우리의 정신의 건강도 수많은 흡수해야 하고 셋째 평화롭게 여유로움으로 침착하게 관망하면서 안정됨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20여 년 전에 IMF를 겪는 경험을 해본 바가 있지만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선진화가 될수록 지식기반 산업화, 자동화, 첨단화 등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자활봉사, 자원봉사의 사회활동,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및 각 기관 단체와의 협력으로 제도화와 비제도화의 폭넓은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세상 만물의 중심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람의 중심은 마음, 양심, 생각, 사상,
내에서까지 영생으로 연결짓고 있는 영혼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제도 안에서 각자의 믿음과 진리 추구에 따라서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 양심, 생각, 사상 등은 이 세상의 깊이가 되는 철학 학문 등의 지식과 지혜로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능력이란 이기는 힘인데, 이러한 힘을 끝없이 연마하여 잘 갈고 닦아 나가며 외교적 관계 연합을 절묘한 리더십으로서 이끌어 나가고 그 흐름을 읽는 해안과 통찰력으로 판단력을 단계적으로 매듭지어 나갈 때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인 사회공헌의 단계는 인류 사회의 삶의 양,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감동과 감화가 되는 일을 해야 하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앞에는 반드시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의 시련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난관을 충분히 극복해 내야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어렵지만 제일 먼저는 알기가 어렵고, 그 다음으로는 실천하기가 더 어렵고, 그 다음으로는 변화시키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단계를 모두 학습, 실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 뜻을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니, 돈, 물질, 현실에 충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기득권 층에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서로 더불어 평화롭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공동체의 선진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트루스는 진리로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는 이상, 희망, 꿈, 비전, 목적, 목표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차원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릴레이션십은 관계, 연합, 화합, 사랑으로서 소통과 대화로서 5대 격차를 줄여나가고 동서화합과 궁극적인 남북통일로 가는 길을 닦아 나가고 100년 대계의 생산적 복지 시대를 열어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봉사, 자원봉사로서 실천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국민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선진문화를 다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입니다. 기획과
실행과 평가에 따라서 기획을 세우고 실행한 이후엔 시간이 지난 다음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전략과 방법과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길찾기 1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은 궁극적인 오름의 출발로서 믿음과 신념, 확신을 가지고 여유로움으로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의 통찰로부터 그러한 훈련을 해나가고 길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연마로서 중도의 객관적 자세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마와 훈련, 학습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작은 3, 공경과 사랑으로서 폭넓게 관계 연합, 유대를 이루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인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요소의 구비와 일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순리의 법칙에 의하는 무리 없는 절차, 매듭을 지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나 한 일생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물체적 생명체로서 가장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보람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진실을 심어나가는 기도와 같은 삶으로서 후회 없는 삶으로 나의 한 일생이 장식되게 남겨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 나부터 전개시켜 나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새로운 인생길 강연의 1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삶 근본 바탕을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에는 정신세계인 마음, 양심, 생각, 사상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영묘한 힘을 가진 최고의 어른으로서 리더십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교훈과 같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그 마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원리, 철학이 반드시 심어져야만 인생의 길로 갈 수 있으며, 이렇게 근본 바탕이 생명의 길로 가는 유기체 생명문화의 자리가 잡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치 단계를 생존의 단계, 안전의 단계, 인격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 사회공헌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생존을 어떻게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서 안전하게 먹고 살아야겠다는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를 철학적으로는 짐승과 같은 단계로 똑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하여 자기의 영역 내에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하면서 자기만이 안전하게 막 먹고 살아야겠다는 권리 주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 인격의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인성과 인격을 갖출 때만이 인간으로서 됨됨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인격의 단계에는 지식, 지혜, 상식, 도덕과 윤리로부터의 철학, 사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 자아실현의 단계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보일 수 있는 작업 과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면은 개인으로서, 또 단체면은 단체로서의 작품을 최대한 이 세상에 남겨놓고 싶은 남겨놓는 그 단계를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